저번 주 연준에서 매 FOMC 회의 때마다 말하던 실업률이 드디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임금이 낮아지면서 연준에서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이어지는 동시에 9월달에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93%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투자자산 운용사인 블랙락뿐만 아니라 핑크와 같이 거대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기사만 봤을 때는 진짜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고,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 두 번째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결국 공통점은 아직 금리 인하 시기는 멀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금리는 주가에 큰 가격 변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도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금리 동결 기간이 있었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금리 동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도 하겠지만, 과거부터 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왔었고, 과거부터 금리 상승은 주가를 상승시켜 왔었고, 금리가 동결되는 그 기간 사이에 주가는 고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결국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최소 금리 동결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이 시장에서 먹을 게 아직 남아있다. 다음번 미국의 FOMC는 국내 시간으로 9월 21일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9월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 이후 매년 4번만 발표되는 점도표에 의해서 그 점도표 중에서 세 번째 점도표가 9월 21일에 발표되게 되는데, 그 점도표에 의해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나오는 데이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금리 동결로 가게 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7월 27일 제가 영상에서 정리드렸던 FOMC 회의 핵심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에서 매 연설 때마다 언급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 비용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일시적으로 해결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거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제가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인 8월 29일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이전 수치를 다시 또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금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투자 상품은 다름이 아닌 부동산이고,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 역시도 지금 보시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7.31%입니다. 국내 시장이 현재 3%에서 4%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미국은 그만큼 지금의 주택 가격을 잡고 싶어 합니다. 반면 높은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대출 부담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값이 오르고, 임대값과 월세값은 실제 건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쉽게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비교적 큰 자금을 유지하는 큰손들은 부동산 금리가 싸졌으니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럼 다시 또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고, 미국 전체 CPI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연준에서는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는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7월 7일인 2달 전 영상에서도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2달 이후죠. 기다렸던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비트코인 매수 준비하겠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바닥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으니 지금은 조금씩 물리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오늘 텍스트로 공유를 드렸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플랜은 길어야 6개월짜리입니다. 기간이 좀 더 빨라지면 당연히 공유를 드리겠지만 6개월을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단기 고점은 ETF가 승인되고 ETF가 출시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닌 시기로 매도 자리를 보는 이유는 하단 지지라인과 손절라인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가격은 그 시기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는지에 따른 유동성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기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고
매도한다는 건 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텍스트로 브리핑 드렸을 때, 영상으로 브리핑 드렸을 때 가끔 운이 좋았었네요 라고 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수익을 볼 때 눈 감고 귀 막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왜 매수 안 하냐고, 매도를 하고 있냐고 바보가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ETF 출시 시기를 매도 시기로 보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항상 증시의 고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개인 투자자입니다. 21년도 10월 20일에 SEC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때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부터 기관 자금 들어올 거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이제서야 들어왔다. 1억 간다. 1억 가자. 기사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말입니다.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장입니다. 최근 저의 영상 댓글에 ETF가 승인되는 시점과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진입한 비트코인 매도 시기를 잡겠다고 하시는데,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정신 나가셨어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절대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시장을 극악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개인 투자들을 꼭대기에서 매수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사실상 작년에 21년도 10월 20일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시점부터 자 이제부터 1억 가자 했던 시기가 정확하게 딱 이 시점입니다. 고점이 나오기 딱 한 달 전 21년도 10월 달에 첫 승인이 나고, 그리고 11월 달에 출시 준비를 마치고 선물 ETF가 출시된 시점으로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면서 최대 고점 자리부터 하락까지 73%까지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시간이 남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진짜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있을 ETF 호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번에 있을 반감기 이슈까지 무너뜨리면서 극악의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그 다음에 최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대응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계획했던 대로 눌림 뒤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고 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 제가 진입하게 될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마 6개월보다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대응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댓글 좋아요 이런 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